지식부터 상식까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순환 경제 정책과 재자원화를 주제로 KB 경영연구소 송광수 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KB 경영연구소 북한연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손광수 연구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이 요즘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난이 많이 가중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순환 경제 정책은 무엇이고 또 재자원화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순환 경제란 자원 전략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산업혁명 이후 경제 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한 생산과 소비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의 경제 구조를 선형 경제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소비 후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서 분리, 재활용, 재생원재료, 생산, 소비,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순환형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재자원화는 이미 사용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 그리고 2016년부터 강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생산재나 원부자재 수입이 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순환형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미 소비되고 버려질 폐기물을 재자원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재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 건설, 경영활동과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폐설물, 생활쓰레기 등을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을 거쳐 가공 처리해 새로운 원료 자재색 제품으로 생산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북한에서는 재자원화라는 용어로 대체 쓰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재활용된 이런 폐기물을 종이를 수거해서 뭐 재생 휴지라든가 재생 종이라든가 또 뭐 공병 같은 거를 세척해서 뭐 다시 네.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모든 그 영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들 다 재자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리수거가 몸에 배었잖아요. 네. 이 북한에서는 재자원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984년에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이라는 이름의 운동이 북한에서 시작되면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재생품을 만들어보자는 운동이 당국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은 경제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사실 한국의 IMF와 비슷한 뭐 거의 디폴트, 외화 네.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를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 경공업 제품 전람회장을 둘러보다가 제품의 수량이나 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산 부산물과 폐기물을 활용해 생활 필수품을 많이 만들라고 지시했던 것이 이제 83 인민소비품 창조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인민소비품이 그러면 뭐냐 할 텐데 쉽게 생각하고 있는 소비재 품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구, 신발, 의류, 설탕, 음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시 창조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이 북한 주민들 호응은 어땠나요? 제가 뭐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네. 어려운데 북한 이탈 주민들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초반부터 호응이 많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계획 경제를 중시하는 나라니까 개물품부터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원부자재까지 국가 계획에 따라 배급해서 생산해야 되는데 북한도 외국에서 이런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디폴트를 선언할 만큼 외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이나 기업소가 멈춘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비되거나 생산된 남은 부산물, 의류 원단 부산물로 유아용 의류나 속옷을 만든다거나 하는 운동이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뭐 팔고 뭐 돈을 좀 남길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도 호응이 좀 주민들 사이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최근 북한에서 이 재자원화가 어떻게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2016년 제4차 핵실험 직후에 강화된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 자체의 국경 봉쇄로 다시 외부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인민소비품, 즉 경공업의 재자원화를 한정했다면 최근의 재자원화는 모든 산업, 모든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 그것을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까지 해서 해보자라는 운동이 재자원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북제재를 제자원을 통해서 비껴가겠다는 자신들의 다짐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이 북한에서 재자원화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어떤 품목들이 재자원화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품목이나 분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대자원화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2020년 4월에는 재자원화법이라는 법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노동신문에 노출되는 재자원화라는 용어를 막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단어 노출 빈도수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매해 4건이나 6건 혹은 9건 정도로 10건 이내였는데 19년에는 83회, 2020년에 247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재자원화에 대한 강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북한 관영 매체에서 보도된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북한의 국가과학원 내 한 연구소에서 화력발전소 보일러나 용광로에서 남은 연재, 슬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슬랙을 이용해서 내열 보온재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소개한 바도 있고요.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요. 네.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혼합해서 산불 진화용 방화제, 소화기 약물 이런 거죠. 이런 네. 것들을 생산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느 평양의 신발 공장에서는 생산하고 남은 신발 가죽을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서 신발 밑창으로 재생산했다고 합니다. 또 좀 우리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평양 매기 공장이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네. 매기 양식장 같은데요. 매기 공장에서는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폐수를 재처리해서 오물은 매기 미끼용으로 기르고 물은 정화해서 다시 양식에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품들이 있나요? 네, 치약을 생산하는 한 공장은 다 쓴 치약 튜브를 회수, 분쇄해서 일부는 새로운 치약 튜브를 생산하고 일부는 PVC 배관, 플라스틱 배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재생산해서 판매해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것까지 재자원화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마른 수건을 짠 듯한 느낌이지만 북한 경제의 실정에서는 이런 재자원화가 자신들의 국가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다양한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재자원화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폐기물을 어떻게 수거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미화원 분들이나 이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떤가요? 글쎄요, 북한은 민간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요. 민간 수거업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매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매품 교환소라고 하는데요. 마을마다 설치된 수매품 교환소가 있는가 하면 공장이나 기업소가 개별적으로 설치한 수매품 교환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장이나 기업도 사실 민간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하부단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수매품 교환소도 결국에는 국가가 운영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매품 교환소에 자신이 개별적으로 모은 종이나 폐지, 음료수를 마시고 남은 유리병, 공병 같은 것들을 갖다 주면 신발이나 양동이, 과자, 청량음료, 사이다 같은 거죠. 이런 것들로 물물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돈도 지급해준다고 그래서 더 호응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70여 개의 수매품 교환소에서 파철 5,200톤, 폐지나 폐비닐이 1,600톤 정도 수거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니까 환경 보호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니까 북한에서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서 산이 민둥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북한에서의 환경보호 운동 관심이 좀 있나요? 네, 제가 예전 소속된 직장에서 개성공단에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파주에서 개성을 차로 넘어가는데 우리 남측 지역에서 북측 지역 넘어가는 그 지역부터 주변의 산이 다 민둥산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나무 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최근 북한 산림에 나무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SDG라고 있지 않습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북한 당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 국가자발적 리뷰라는 VNR이라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재난재해 피해가 크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로 북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남북 경협이 재개된다면 SDGs나 ESG 관련한 사업을 이 남북 경협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의 재자원화 정책은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난을 버티는 동아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환경보호나 기후변화를 대응한 이런 ESG 사업 혹은 사회적 기업 등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대북제재 면제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전제 안에서 남측의 폐기물을 북측에서 보내서 북측이 이것들을 재자원해서 사용하고 또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에 팔면 한국에서 그걸 쓸 수 있고 하다 보면 남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내용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오늘 해주신 이야기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도 잘 하고 있는 재활용 이런 사업처럼 북한에서도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추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북 제재에 맞서서 이런 재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순환 경제 정책과 재자원화라는 주제로 손강수 연구위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의 순환 경제 정책, 재자원화, SDGs에 대한 북한의 관심까지 들여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